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저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가 오늘 많이 진짜 들을 진짜 테니까. 많이 들으신다고 거꾸로 내가 하니까.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오 선생님을 제치고 내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기회가 시장님 마주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없죠. 맞아요. 그렇죠. 포항에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그런 부분이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원래는 학교를 서울에서 다니다가 포항에 내려온 지 한 5년, 4년 정도 됐는데 비슷한 이제 또래나 젊은 분들 얘기도 듣고 또 다른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대기업으로 가는 이렇게 가려는 이제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중소기업에도 많은 조건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해주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그 포항에 한 가구당 한 명씩 코로나 검사를 받는 행정 명령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행정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엄마로서 끝이 아닌 나도 나의 자리를 찾고 싶고 이런 부분에 말을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설날 특집으로 인사드리는 속풀이 통통톡톡 진행을 맡은 방송인 오정현입니다. 속풀이 통통톡톡은요, 이름 그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또 궁금한 이야기들을 시원하게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포항에 사는 포항 시민들이 살면서 궁금한 점, 또 앞으로 포항에 살면서 바라는 점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항 시민들의 궁금증을 싹 풀어주고 또 같이 해법을 찾아볼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데요. 이강덕 포항시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몇 분만이라도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 또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대표로 몇 분들하고만이라도 이렇게 듣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어요. 오늘 정말 확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죠? 예, 제가 또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장님과 함께 우리 지역 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앞으로의 모습을 고민해볼 시민 패널들을 오늘 특별히 몇 분 모셨는데요. 청춘들이 갖고 있는 고민, 또 육아와 직장 두 마리 토끼를 앞으로도 계속 잡고 싶은 워킹맘의 애환, 또 이렇게 너무나 힘든 시기에 돌파구를 찾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 대표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한 분씩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이수민 학생이 20대 대학생을 대표해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간호학과 대학생이고요. 예, 맞습니다.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고 또 이수민 학생이 내년에 이제 졸업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취업 등의 고민이 많을 시기인데 대학생들의 고민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풀어놔주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포항을 이끌어갈 세대죠. 청춘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박수연님 자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5년차 귀향 청년, 포항 청년정책참여단 단장 박수현입니다. 포항을 얼마나 사랑하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청년정책참여단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박수현님, 더 생생한 좀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옆에 자리한 김수현님은요,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워킹맘으로서 함께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평생 살다가 결혼하고 남편 따라 포항 온 지 4년 차, 그리고 4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4살 딸아이 막 일할 때 눈에 밟히겠어요. 많이 밟혀요. 오늘도 직장 생활 중에 잠시 짬을 내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워킹맘으로서 궁금했던 점, 뭐 건의하고 싶은 내용 있다면 오늘 속 시원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는 코로나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기업들을 대표해서 최은경님 자리했습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기조차 좀 송구스러운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시에서 중소기업인을 하고 있는 최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여러모로 이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 해결책에 뭔가 희망이 보이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청년, 육아, 뭐 경력 단절, 경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나올 것 같은데요. 시장님, 시민 대표들의 답답한 마음을 좀 뻥 뚫어주는 그런 속 시원한 답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막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들어주실 마음가짐이 되신 게 보여서 저까지도 막 든든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시장님께 궁금한 점 질문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먼저 포항 지역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수민 학생.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들었어요. 예. 아무래도 간호학과에 다니다 보니까 뭐 미래에도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취업 고민도 사실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졸업 학년으로 이제 진학 예정인데 네. 아무래도 졸업을 하면 제가 과가 간호학과다 보니까 보통 병원으로 취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게 포항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이제 취업을 많이 나가는데 포항에 이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다면 이제 인재들이 타지로 유출되는 거를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로 이제 병원에 취직할 분들이 타지로 많이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과 입장에서는 약간 이수민 씨께서도 네. 이게 포항에 취직하기보다도 나중에 간호학과 졸업해가지고 외지로 가시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대다수 약간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우선은 이제 저희들도 제일 고민이 포항에 있는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포항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살고 싶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만은 않은 거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문화라든지 생활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데 네. 어쨌든 뭐 그건 국가적인 상황이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에다가 앞으로 새로운 우리 이수민 씨 같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포항에서 일자리를 갖는 게 좋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산업도 기존 산업에서 신산업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네.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산업 쪽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 끝에 이제 저희들은 우리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 배터리 분야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바이오 산업 쪽에 신약 제조나 이런 부분들 또 이수민 학생 같은 분들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스마트 병원이라든지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늘려가려고 네. 이렇게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포항이 이 산업 이런 제조 산업 이외에 해양 문화 관광 산업이 서비스 산업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급 호텔을 만든다든지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포항도 결코 살기에 나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될 거니까 이수민 학생이 포항에 취직하고 포항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담이지만 해양 관광 그 인력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포항에 와서 보니까 바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항이 예. 도심 중간에 옛날에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바다가 이렇게 많이 사장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오 선생님 끝나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은 저 영일만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호비고까지의 이런 해양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게 굉장한 자산이구나 이런 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포항을 관광하러 오고 또 해양 스포츠를 즐기러 오고 또 이게 정주하는 분들이 이 바다와 함께 네.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수변 도시를 만들어 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포항이 앞으로 관광 산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수민 학생이 질문해 주신 게 사실 지역 인구 감소가 큰 화두인 요즘에 젊은 인구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꼭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답변을 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궁금증이 해결. 제가 이야기하는 거 말고도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또 더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한 게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난 12월부터 이게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면서 한 가구당 한 명씩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는 행정 명령이 떨어졌는데 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행정 명령이어서 사람들이 약간 혼란에 빠지고 약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행정 명령이 있었는데 네. 어떤 이유가 있을지. 예. 예, 검사 다 받으셨죠? 예. 전부 다 받으셨죠? 아, 다 받으셨군요. 그 코로나가 네. 지금 이 작년 2월 달부터 해서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요. 아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타격도 많고 우리 시민 생활도 지금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리 칸막이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자리도 뚝뚝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좀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는데 최근에 포항의 상황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감소 추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포항은 12월 달부터 해서 급증을 했거든요. 12월 1월 달에. 급증을 했는데다가 1월 중하순에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려스러울 정도로 늘어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제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언론에서 많이 나온 뭐 상주 열방센터 관련이라든지 인트코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 등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아주 그 광범위하게 소위 N차 감염 여러 차례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목욕탕만 하더라도 한 약 10개소 정도가 대중 목욕탕에 감염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두다가는 굉장히 일반 시민 생활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겠고 또 이제 2월 달에 설날 연휴를 두고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잖아요. 네. 또 활발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설날에 또 전후해서 우리가 뭐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든지 또 형제 자매 또 손주를 본다든지 이런 만남이 많아지는데 굉장히 확산될 우려가 높은 거죠. 반면에 정부에서는 1월 중하순에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면은 2월 달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려는 그런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2월 달을 맞이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해서 빨리 이것을 안정을 시키고 백신 나오기 전까지 지역을 좀 코로나로부터 보호를 해야 네. 이게 우리가 괜찮겠다 싶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한 세대에 한 명씩이라도 도심에 있는 동지에게 주로 있는 분들이 검사를 받아서 확산을 좀 저지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다소 급하게 돼서 좀 혼란이 있고 시민들 불편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네. 결국은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제가 해야 될 시장의 책무이고 또 행정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불편을 끼쳐드리고 이런 부분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다 끝나면은 우리 지역이 좀 안전하게 돼서 조금 이렇게 경제활동하는 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소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정말 고맙겠습니다. 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수민 학생은 직접 검사를 받아봤으니까 네. 어떠셨어요? 솔직히 네. 검사할 때 좀 눈물이 나오고 약간 예, 줄 서는 것도 좀 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 빼고는 괜찮았어요. 이제 안심이 조금 되나요? 예. 이렇게 또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검사를 받아주신다면 아마 포항이 방역에 있어서 좀 앞장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민 학생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약간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아까 여러 가지로 취업의 문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 대학 시기가 청춘과 낭만의 시기인데 요즘에는 취업을 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어떻게 좀 마음이 놓이시나요? 답변 듣고 이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포항에서 꼭 취직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도 사실은 이런 또래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일단 안쓰러운 생각도 많이 들죠. 네. 저희들 세대 같으면은 직장 구하기도 쉽고 뭐두 군데 세 군데 합격해놓고 선택해서 간다든지 네. 이런 경제가 막 급성장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다 적고 또 그 작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도 하고 자기 스펙도 넓히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안쓰러워 보이고 그렇습니다. 안쓰럽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좀 실어서 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청년 취업 문제가 그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있는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데 30대 중반의 시민 패널인 최은경님, 치열한 20대를 갓 지나온 세대로서 공감도 되고 또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공은 저는 임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용을 해서 헤어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에 취직을 해서 전공을 가려 하다가 그게 또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제가 그냥 기업에 그냥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저도 무언가를 이뤄 나가기 위해서 계속 스펙을 늘리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제가 시작했던 것과 마지막은 지금 다른 결론을 짓는 저는 기업인이 됐고요.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을 하다 보니 좀 이제 그 어린 친구들 청년 고용 창출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기업인으로서 그거는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요즘 청년들을 보면 대기업을 선호를 하고 거기에 대한 스펙만 맞춰가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을 잘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는 조금 안타깝고요. 저희 같은 이제 중소기업들도 보면 뭐 원하는 교육들이라든지 요새는 워낙 지원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회사적인 부분에서 교육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라든지 네. 대기업까지는 따라가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못지않은 저희도 그런 그 스펙들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젊은 고용 이제 청년들이 중소기업도 좀 보면서 그렇게 조금 더 같이 일어나가는 상생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이제 좀 목표로 하는 것은
다른 지역, 예를 수도권에 가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어서 사는 그런 이 생활 상태나 이런 상응되게 우리 지역에서 한 80만 원 벌어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할 방법이 뭔가 이런 거를 계속 고민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청년 주거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한테 좀 주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제대로 해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보수를 받아서 수도권에서 보수받는 거 못지않는 그런 이 삶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러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포항에 고향에서 웬만한 기업 취직하면은 이게 이제 이 명목상 받는 것은 액수는 차이가 있더라도 삶의 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네.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네, 시장님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업들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이미 문제 인식을 하고 계셔서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평소에 청년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수연 씨도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취업 준비생인 단원들도 많고 또 뭐 늦가기로 취업을 준비하는 단원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일자리 관련해서는 다들 궁금한 점도 많고 뭐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네. 아까 이제 시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뭐 새로운 배터리 산업이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찾아보다 보니 이렇게 쉽게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이 일자리 자체에 대한 뭐 무지나 서로 간의 그 취업자나 뭐 구직자나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보를 좀 이렇게 한 군데에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일례로 다른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청년들을 위한 이런 취업 정보들을 따로 한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안내를 한다던가 아주 찾기 쉽게 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포항시 이제 홈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 구직하고자 하는 분들이 쉽게 뭐 어디로 접근하든 쉽게 좀 이렇게 정보를 취득을 해서 다양한 기회를 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좀 어렵게 돼 있고 그렇지 않아서 최근에 바꿨습니다. 최근에 조금 접근성이 있도록 바꿨고 해서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계속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저희들이 시청 뭐 또 고용노동청 기타 뭐 곳곳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그 고용노동부 우리 지청이 있거든요. 포항지청에 그게 좀 같이 시청도 같이 나와서 집중해서 이렇게 같이 정보도 알리고 이렇게 또 접수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면서 우리 시청은 시 나름대로 홈페이지나 기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쉽게 이렇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계속 좀 주십시오. 네, 또 감사합니다. 잘못되면 지적도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네. 한 번에 모든 정보를 얻지를 못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고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이제 그러니까 문의를 할 채널이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 알아보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어디 그 시청에서 가능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습니까?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청이나 뭐 이런 쪽에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포항시이기 때문에 시가 하면 시청에서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럼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좀 하고
고용노동청하고 또 필요한 거를 링크시켜서 그쪽 일자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좀 더 좋겠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이제 클릭을 하면 청년 뭐 정책 위주 정책 그 안내 위주로 클릭을 해서 새로운 홈페이지가 하나 구축이 되고 거기에서 뭐 링크가 연결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정보나 안내가 올라오면 훨씬 찾아보기가 쉬운 게 있죠. 예. 지금은 이제 시대가 사실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플랫폼 들어가면은 모든 정보나 이게 연결 통로가 쭉 나와서 편리하게 네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네. 모든 부분 마찬가지죠, 그죠? 네네. 그쪽 부분을 좀 저희들이 이 중요한 플랫폼이 되도록 한번 보완을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워낙 많이 찾아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건의사항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수민 학생도 그런 플랫폼이 뭐 생긴다면 많이 찾아볼 의향이 있으세요? 아예 잘 구축이 돼 있으면 네. 들어가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아, 네. 예,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바로 의견도 주시고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장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데요.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제가 여쭤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났었는데 네. 지금 아, 이제 시장님이 또 메모까지 하시면서 꼭 구축해야겠다고 쓰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기회입니다. 말씀하세요. 대화 중에 제가 잠시 잊어서 네. 이것도 평소에 궁금했던 점인데 이제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혹은 공공기관에서는 체험형 인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항에 있는 작은 이런 중소업체나 혹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강소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네. 가서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알 수도 없고 또 내가 어떤 그 분야에 되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뭐 체험형 인턴이나 뭐 연계형 인턴 과정을 포항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많은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거나 뭐 포항으로 이주를 하기도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네. 실제로 일자리가 없기는 하지만 또 의외로 많은 일자리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를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서로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인턴 형식이든 혹은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도 좋은 인재를 많이 흡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지금 사실은 저기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이제 인턴을 이렇게 하는데도 들어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인턴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뭐 6개월 또는 1년 채용해서 청년을 19세부터 또 몇 세까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임금의 80%를 보전해 준다. 네네. 또는 아니면은 연간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로 상시 고용으로 들어가면 또 더 지원해 준다. 이런 것들 네네. 프로그램이 네.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청년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기업들도 모를 수도 네. 있겠고 아.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네. 우리가 우리 자체의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좀 기재를 해서 기업이나 우리 구직 하는 분들이 좀 청년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상공회의소나 이런 또 철강관리공단 이런 데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뭐 삼성, 뭐 현대 이런 것처럼 대기업의 인턴 이런 것들은 많이 없지만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그게 또 재정 투입을 일정 부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알리는 작업을 네.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인턴을 후에 뭐 고용이 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내가 6개월을 일을 했는데 이 직장이랑 나랑 맞지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혹은 이 직장에서 나를 채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단기적으로 한다던가 혹은 우리 포항시에서 뭐 몇 군데 강소업체를 선정을 해서 뭐 두 달은 이곳에서 두 달은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네.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을 하는 거를 한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나눠서 이 회사도 좀 체험을 해보고 이 회사도 체험을 해보고 하면 본인이 구직 활동을 할 때 나는 철강 업계보다는 배터리 업계가 더 맞는 것 같다라던가 그런 거를 좀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게 근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인턴 체험의 취지가 원래 개인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뭐 좀 하나 하자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회사에 인턴으로 채용이 돼서 거기서 능력과 어떤 기술을 또 열정을 인정을 받아서 이제 상시 고용으로 들어가는 네네. 그 과정의 하나로 그렇게 그렇게 좀 많이 그렇게 하고 많이 있죠. 되잖아요. 네, 많이 하고 근데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일정 기간 이렇게 옮겨 간다 그러면은 그 인턴 체험하는 분에 대한 그런 애정이라든지 기술 전수라든지 상시 고용을 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고용주도 근데-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저도 의견 좀 지금 여쭐게요. 시장님하고 저는 같은 제가 시장님 생각인데요. 이제 청년들이 오게 되면 인턴을 석 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인턴을 합니다. 하고 우리 회사와 잘 맞고 내가 이 직업이 잘 맞다고 하는 분들은 진짜 상시 고용해서 말 그대로 정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봉을 협상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지속적인 근무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잠시 왔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에는 기술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뭐 누출이 돼야 되는 이런 모든 보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솔직히 인턴이 잠깐 와서 뭐를 가르쳐 줄 수는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회사의 모든 거를 다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려주고 나 이 회사랑 안 맞아. 나 그만두겠어요. 저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손해가 되는 거고요. 저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연수를 가면서요. 네. 경산에 있는 모 기업 그 대학교 두 군데서 이제 교수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이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회로 이제 나가야 되는 이런 이제 그 발돋움하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한 1박 2일 정도 가서 이 회사는 어떤 기업이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서 이런 거를 제품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뭐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래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네. 이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오리엔테이션 캠프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한 2, 30명씩 꾸려가지고 네. 이제 회사를 방문을 하면 이제 공정 과정들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다라는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디 이제 뭐 대학교 두 군데서 이제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네. 저는 그런 거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면은 뭐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렇죠. 인턴에 대한 뭐 채용 부담도 덜하고 기업이- 널리 알릴 수도 그렇죠. 있고. 기업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예. 뭐 제가 하는 업종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업종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포항 같은 경우는 철강 업종도 또 많고 또 거기에 내려가는 하청들도 많고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일일이 와서 인턴으로 생활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회사의 강점과 그 회사가 어떻게 했던 분위기라든지 뭐 아니면 뭐 고용 아니면 복지 이런 거를 브리핑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자리를 조금 더 시에서 네. 중소기업들을 좀 착출을 해가지고 네. 학교와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인턴으로 채용하기 전에 그렇죠 미리 내가 어디로 인턴을 가고 싶다는데 네네네. 한꺼번에 정보를 많이 해서 그렇죠.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죠. 네네네. 상당히 이제 공감 가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박소연님 어떠세요? 네,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니까 더 좋은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네. 시장님 잘 활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예,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이미 하고 계시고 정말 시장님이 오늘 여러 분의 입장을 들으셨잖아요. 고려해서 좀 대책도 마련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맞죠, 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좋은 이야기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지금 메모도 하시면서 정말 열렬 시장님으로서 오늘 또 귀를 열고 귀담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시장님. 네. 어쩌죠? 아니. 여러 가지 분야를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육아와 직장으로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워킹맘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결혼과 출산, 육아, 또 그로 인한 경력 단절과 재취업 등 뭐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데 어떠십니까?
아니, 앞서서 취업 준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저희 육아맘들에게도 사실 똑같은 문제거든요. 네. 육아라는 이 거대한 산을 넘고 나면 저희도 다시 사회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참 누가 가족이나 옆에 친척이 아이를 키워줄 수 없는 상황인 저 같은 타지에서 온 엄마 같은 경우에는 사회 나가려는 생각 자체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네. 참 두렵기도 하고 내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취업 준비를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이 어린이집이 다 휴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몇 년 동안 공부하던 게 있었는데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상황이고 내가 애를 다 전담해야 되니까 그거를 내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 운이 좋게 그래도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또 잘 다니고 있지만 취업 준비를 제가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워킹맘은 아이 돌봄이 이런 정책이 조금 갖춰져 있지만 워킹맘이 아니라 취업 준비 엄마 아이를 사실 봐줘야 저도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자격증 공부라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게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꾸준히는 무리더라도 1년, 2년만이라도 이 육아맘도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아이를 조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생각하지 못할 그런 경험담인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네. 돌봄이 필요하시다는 네. 말씀이신데 사실 워킹맘도 그렇고 워킹 데디들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애환이 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평소에 시장님 많이 들으시나요? 예, 많이 듣습니다. 뭐 저도 시대가 지났지만 겪어온 그 우리 집 사람 이제 겪어온 건데 지금 근데 저들이 착점 놓친 게 있는 것 같네요. 뭐냐면은 저기 아까 이야기한 워킹맘에 대한 지원 이런 건 생각을 했는데 그 이 육아만 집중하고 있는 전업주부들의 위한 육아 지원 문제, 전업주부 중에서 특히 그 경력 단절을 겪고 다시 이렇게 취업을 네. 하려는 분들,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새롭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사람이 그 똑같이 우리 이 성함이 김수현입니다. 김수현 씨처럼 우리 집 사람이 저와 같이 지방 출신인데 서울 가서 생활하다가 우리 그 아이들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그 가까이에 사는 친척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혼자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루 종일 애들만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우울증 같은 것도 장기간 되니까 올 수도 있고. 쌍둥이였으니까 네.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 내가 네. 옛날에 일할 때 어떤 보람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도 없어지고 나 자신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생기고 불안하고 네. 그런 것들 등등 충분히 좀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워킹맘들이 주로 이제 주로 저들이 이제 워킹맘들이 갑자기 회사 갔을 때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고 또 아이들 방과 후에 어떡하고 이쪽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 그게 전업주부들 중에서 정말 내가 이제 다시 경력 단절을 끊어내고 네. 새롭게 취업하고 싶으면 새롭게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도 네.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건 참 고민스럽겠네요. 그죠? 네.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까지 신경을 좀 많이 못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네. 하시면은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도 좀 문제겠네, 그죠?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문제네.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지금 워킹맘에 대한 지원을 그쪽까지
확대해서 하는 걸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네.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 돌봄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알아보니까 저는 아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라 보니까 더 기준이 까다로워서 사실 지원을 받기가 더 힘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뭐 3자녀 이상 이러면 대부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자녀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 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출퇴근 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딱 따로 육아 공백이 없이 아빠가 조금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받고 있어서 그나마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만 저희 보통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빠들도 유연하게 퇴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워킹맘 같은 경우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는 제도가 있긴 해도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뭐 특히 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 가게 되면 그 문제로 네. 일을 잘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는 엄마들을 주변에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쵸. 아이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엔 다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책이 구체적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죠? 네.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맞아요. 애들 맡길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직장 관두고 네. 다시 가정에 묶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언젠간 닥칠 수도 있는 일이라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아니더라도 은퇴를 했는데 아직 일할 수 있는 그런 노인층, 노년층도 많으시잖아요. 중년층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고요. 예, 예. 최은경 님도 뭐 주변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서 겪고 있죠. 저희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 대부분이 다 결혼을 했고요. 이게 제일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나간다고 하니 저희 여직원들이 꼭 말씀 좀 해주십사. 아니 캠핑카를 만드는데 남성 직원이 많은 거 아니에요? 현장에는 남성이 많은데 사무실은 다 여성들 사무실에? 있으니까. 네. 이제 여성 직원들이 하는 말이 이제 경력 단절된 직원들도 있고 지금 저희 쪽에는 다 취업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딱 이렇게 발발하고 나니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고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제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을 가지를 않고 초등학생들은 온라인 수업하면서 이제 끼니를 때워야 돼요. 네. 근데 혼자서 아무도 어른이 없으니까 혼자서 집에서 뭐 아침에 차려주고 가면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온라인 수업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럼 엄마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업무 중에도 이런 불편함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제일 걱정은 물론 공부야 어떻게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되는 거겠지만 네네. 끼니를 때우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되게 가슴을 아파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국에 그만둔 친구도 있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일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네. 성실했는데 결국에는 아이 때문에 여성들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주변에서 이렇게 네네. 보고 겪고 계시고 박수연 님도 미혼 여성이지만 결혼 후에 뭐 여성의 육아 또 경력 단절 등에 대해서 고민이 되셨던 적이 있으시죠? 당연히 없을 수가 없고 네. 저도 사실 조카가 작년 12월에 갑자기 태어나서 이제 그 같이 육아를 공동 육아를 하다 보니 네. 그 이제 여기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됐고요. 저희 언니도 뭐 경력 단절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았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생각이 이게 좀 찾아보니 여러 가지 이제 뭐 육아 도우미 이렇게 정책들이 요즘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다행히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이게 좀 소득분이나 요런 기준으로 많이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 네.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만약 맞벌이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기준 소득을 아예 다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명의 월급이 그냥 다 도우미에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직장생활 네, 계속을 네. 하려면 이제 근데 그게 물론 어려운 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맞지만
그런 중간에 낀 중산층의 이 부부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 미래 세대를 키운다는 느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더 많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아니라 포항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거는 좀.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인구 감소가 되잖아요. 출산율 저하되고 이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출산 관련된 정책들 이런 부분을 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법 중에 중요한 그거는 거의 비상사태다, 국가 비상사태 정도로 상황을 전제로 하고 그게 전쟁하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짜고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실 이게 아이 낳는 사람이 저는 거의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옛날에는 뭐 당연히 자기들 행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또 애기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은 너무나 지금 그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 낳고 키우고 또 아이 취직까지 이것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해줘야 아이를 놓고 하지 경력 단절까지 이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재원이 지방 정부는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서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제가 지금 이 생각으로 많은 걸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한 셋쯤 놓으면은 그 모든 게 공짜로 해줄 정도로 정말 셋쯤 놓으면은 뭐 아이들 그 육아 그다음에 그 저기 저 학교 가서 내는 학비 예. 근데 시장님 이미 취직까지도. 3명은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디요? 3명은 이미 아.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결혼을 한 커플이나 혹은 결혼을 할 사람들이 다들 3명을 계획하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특히나 1명 혹은 2명인데 그 1명, 2명이 더 태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저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막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게 쓰고 싶은 거 이만큼인데 쓸 때는 이렇게 되니까 엄마들이 왜 가정 경영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 가슴 아픈 거 있잖아요. 저도 가슴 아플 때가 많은데 네. 그 돈 쓰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쓰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좀 엉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안 쓰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좋은 직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예를 들어 사람을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한 50명은 새 아이 낳은 중에서 그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그 다음에 남은 50% 중에 한 30%는 두 아이 그 다음에 두 아이 중에서 경쟁하는 거죠. 두 아이 낳은 아이들 형제 자매들끼리 그 다음에 이제 한 20%는 한 자매 한 자녀 아이들끼리 얘들은 특수해야 되는 거죠. 한 자녀는 특수해야 취직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자녀가 많을수록 취직 자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쉽게 갈 수가 있고 그럼 자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선 우리가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다양하게 이렇게 좀 짜서 이렇게 하는데 재원이 적어서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포항시는 경상북도에서 제일 재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덩치는 큰데 네. 이제 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 절대적인 그 재원은 또 그렇지 않아요. 한정적이긴 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 가면은 10명이 한 5개를 가지고 나눠 먹는다면 우리는 이게 그 50개인데 이게 10명이 아니고 이게 200명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런 문제는 뭐 출산율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또 시의 또 근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두의 문제고 또 시장님도 육아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확실히.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 개선되는 방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또 애써 주시길 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뒤 자유 질문 시간에 더 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저도 참 공감이 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최은경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요즘 시국에 참 운영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뭐 저뿐만 아니라 예. 뭐 소상공인들 제일 힘들 거고요. 뭐 강소기업들,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다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함께 겪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담담히 말씀하시는데 아마 정말 열심히 버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카페를 창업해서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19 시국에 직격탄을 맞아서 참 어려웠던 기억이 아직까지 좀 아프게 남아있는데 박수현 시민분도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거의 뭐 그냥 오픈하고 놀고 있는 상황인 게 많죠. 거의 네. 뭐 한 달, 뭐 2달 이렇게 가면서 1년 가까이 지금 뭐 어려웠기 때문에 네. 특히나 제가 지금 두 가지 업종을 하고 있는데 뭐 여성복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밖에 다니지를 못하니까 이게 소비가 거의 급격하게 줄었고 네. 또 당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실내 체육 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예방 차원에 많이 나오시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방역 수칙 때문에도 더 오지 못하시기도 하고 또 한창 저희 12월에 심했을 때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됐었어요. 이제 근데 사실 그런 실내 체육 시설은 겨울에 이런 연휴가 끼면은 되게 잘 되는 때인데 네. 그때 직격탄으로 문을 닫아야 돼서 네. 네,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니까 거의 닫지 못하고 그냥 버티는 그쵸. 예, 그런 진짜 버티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해가 넘어도 이어지는 이 코로나19 상황에 정부에서나 뭐 지자체에서나 소상공인 또 기업들을 위한 여러 지원과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들이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글쎄요, 뭐 지자체에서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중소기업으로 넘어가겠다 보니 네. 뭐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들을 혜택 받는 거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뭐 피부로 지원해 본 와닿지는 적도 없고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캠핑카는 좀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 돈 쓰기가 조금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 조금 주춤하시는 것도 없잖아 있고요. 네. 이게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 내가 가서 구경을 하고 보고 싶고 사고 싶어도 이렇게 오시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수현님은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계세요? 뭐 없는 것보단 낫다 이런 상황이죠 사실은. 뭐 많이 부족함을 느끼시나요? 많이 부족합니다. 예,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부터 뭐 당연히 운영비 등등이 있는데 네. 그거의 반도 보전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뭐 대출도 당연히 받았고 대출 지원을 해도 지금 또 3차 대출 같은 경우는 네. 계속 대기 중이에요. 제가 네.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어서 근데 이제 언제까지 빚만 내 가지고 이걸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죠. 네. 네. 시장님,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책이 꾸준히 나오고는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시민들의 의견은 조금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이게 몰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 이 영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주 그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그죠? 직접적인 소득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직격탄을 맞는 건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럴 거거든요. 또 네. 아까 중소기업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시민들 소비가 이렇게 좀 많아져야 되는 그 이제 자기 여유 자금이 많아져서 소비를 많이 해야 돼서 이게 수요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중소기업도 타격을 많이 보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을 100% 보존하기는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네. 이제 큰 틀에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좀 극복을 해서 다음 우리가 좋은 시기에 왔을 때 그걸 이렇게 전부 다 이때까지 손해봤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때까지 넘어가는 힘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렇게 하는 그건데 제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우리 그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가게 내에 계시는 거죠? 네네. 가게 2개 내에 네네네. 계시는 거고 또 가게 내에 계시는 거예요? 가게는 안 내시는 아, 저는 가게는 아니지만 신랑이랑 이제 시댁 사업이 철강 쪽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고 있고 포항의 경제가 살려면 철강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회사가 모든 지금 당연히 전 세계가 힘들지만 이 회사들을 정말 잘 키워서 거기에 딸려 있는 다른 많은 수많은 이 철강 사업자들도 조금 일거리를 더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 문 닫고 있는 회사도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예.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부분인지 저는 뭐 어차피 기업을 하면 유지를 하고 어떻게 견뎌가야 되는 몫은 이게 전부 다 같이 함께 겪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저한테는 재산이고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고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시에서나 뭐 이렇게 조금 뭐 고용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이렇게 뭐 고용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혜택을 좀 넓게 지금 어차피 시장님께서 지금 해주시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폭넓게 더 많이 네, 조금만 나이 제한이라도 청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요즘에 뭐 고용이 안 되더라도 40대 초반, 30대 후반도 지금 이제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 들어오시면 혜택 받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나가야 되는 임금은 있고 네. 내가 이렇게 판매해서 나가는 이렇게 수익권이 있을 건데 임금은 나가야 되는데 이 구조적인 게 조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 이제 나가는 이렇게 저희가 나가는 지출금이 있을 건데 네. 고용 지출금을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고 또 직원은 채용을 해야 되는 예.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한적인 그 부분을 조금만 더 폭넓게 조금만 더 해결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모든 기업인들이 아마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매출액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아까도 임금은 말씀하신 나가야 수익도 되고. 줄어들고 그럼 개인별로 임금도 깎이고 아니면 또 일부 그렇죠.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네네. 거죠,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청년 쪽이나 이쪽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중소기업도 있지만은 자영업자 쪽에 좀 많이 좀 치우쳐가 있거든요. 중소기업도 일부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제일 큰 게 임대료 부분이잖아요, 그죠? 임대료하고 근데 사실 포항은 임대료가 서울만큼 비싼 게 아니어서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제일 좀 힘드나요? 그냥 매출이 줄기 때문에 네. 그냥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생활비가 굉장히 소득이 적어서 그렇다.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물론 임대료도 문제이긴 한데 저는 좀 운이 좋게 임대료가 많이 저렴한 매장을 얻었기 때문에 좋은 주인을 만났네요. 네. 네.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네, 제가 네. 임대료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른 업장이라 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것보다는 생활비로 나가는 돈 그리고 뭐 기존에 나가는 뭐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이 갑자기 매출이 없어져 버리면은 정말 뭐 대출 외에는 어떻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사회적 그랬어서. 거리두기 때문에 당구장을 가려고 해도 많이 못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혹시 이수민 학생은 당구 치는 거 좋아하세요? 전 당구는 아니고 저는 네. 축구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통 풋살은 5대5로 이렇게 하고 네. 축구는 11명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네. 이미 경기 자체가 안 되겠어 음. 취미 활동 못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천재지변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딜 가는 것도 눈치 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또 방역을 위해서는 집안에 있으라고 많이 권장을 하는 상황이니까 사실 구조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대책들이 더 필요한 상황 같아요. 당구장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좀 서로 부딪힐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저희 뭐 당연히 사용하고 나면은 다 소독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당구를 쳐보시면 알지만 다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저희 업장은 특히나 더 넓게 해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9시까지 영업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다들 밤늦게 오시는 분들 더 많고 또 이게 운동으로 이제 노년층이 요즘 많이 하세요. 이게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업장을 닫게 되니까 이거는 당구 치러 갔다가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또 한 달 정도는 발길을 끊으시거나 하기도 하고 뭐 이게 업장마다 좀 다양하게 대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내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되면은 좀 그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감염병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두기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 그 김수현 씨처럼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 당구장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충분히. 그죠? 그런 걸 검토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방역 전선이 무너질 수 있다, 이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아마 이렇게 저기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이제 말하다가 끊어져 버렸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대출을 아주 저리로 대출해주는 그 부분 몇 차례 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대출 액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더 기회를 이야기하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액수가 늘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지금 죄송한데 얼마까지 지금 지금 제가 1차에 3천을 받았고 이 업장이 두 개잖아요, 지금? 그거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하나밖에 안 돼요? 예, 하나밖에 안 돼서 3천까지 받으시면. 3천을 받았고 지금 요번에 새로이 그 집합 금지 업종으로 1,000만 원 추가 대출을 심사를 넣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연락이 없다. 네. 근데 사실 4천만 원이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라 이 대출을 계속 내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나 정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저희 지방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재원을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지방 재원이 지금 적기 때문에 적어도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소상공인이고 그다음에 그쵸. 이제 취약계층, 단순 뭐 일자리 매일매일 구하는 그런 분들도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문제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구체화돼서 또 혜택을 보는 분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좀 기다려 보시죠. 그렇지만 뭐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 받은 그만큼의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고충이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극복해서 넘어가야 돼요. 네, 오늘 정말 현실적인 그 얘기들을 해주셔서 물론 이 자리에 나온 얘기만으로 충분하진 않겠지만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시민들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시민들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펼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시장님? 예. 네,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뭐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분들과 시장님이 같이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나오신 우리 시민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평소에 시에 건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투어나 관광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살다 왔는데 해운대라는 바닷가 바로 앞에서 살았거든요. 네. 거기는 그래도 이렇게 스포츠나 이런 관광 같은 게 정말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입도 구에서도 많은 걸로 알아요.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당장 관광이 활성화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포항은 바다가 너무 예쁘고 이런 자연과 이런 조건이 너무 좋은 거에 비해서 관광 사업이 조금 많이 좀 안 돼 있지 않나. 사실 저는 부산에서 살 때는 포항하면 아는 게 과메기, 물회 2개밖에 없었어요. 포스코까지 이 정도만 알았지 포항이 어떤 곳이라는 거를 잘 몰랐거든요. 포항을 좀 더 알리고 관광으로 좀 더 알려서 유치를 많이 하는 것도 참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원금도 필요는 합니다. 긴급적인 지원금도 필요는 하지만 네. 멀리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자꾸 내서 입막음보다도 경제가 살고 포항 경제가 살아서 이 시에 돈이 많아지는 게 전체적으로 포항 시민이 더 잘 사는 길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공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해운대가 이제 앞에 백사장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뒤에 이렇게 휴양시설, 호텔, 네. 그다음에 또 그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들이 뒤에 배후에 쫙 돼 있잖아요. 포항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태까지 제조업 쪽에 너무 치우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에만 치우치니까 이렇게 도시 규모가 크게 성장하지 않은. 그래서 이게 해양 문화관광산업 이런 서비스 업종을 좀 대폭 늘려서 네. 도시 규모가 더 성장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이수민 학생처럼 젊은 분들도 포항에 이게 사는 게 좋다, 놀거리가 많다, 뭐 이렇게 또 같은 또래 분들이 또 놀러도 올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송도하고 우리 그 영일대 해수욕장 주변을 좀 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환호공원 같은데 특급 호텔 같은 걸 세우고 상시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부산에 이제 백스코가 있잖아요. 네. 해운대 안쪽에 우리는 이제 동부초등학교 뒤쪽에 거기 우리가 쌓아놓은 미군 부대 땅에 우리 전시 컨벤션 센터를 또 백스코만큼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큰 규모로 세워서 1년 내내 각종 국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호텔이 살고 호텔 주변에 환호공원을 활용을 해서 그 위락단지 같은 것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바로 바다에 이제 접해서 우리 각종 해양 스포츠 같은 걸 즐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뒤에 이제 배우 서비스 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케이블카도 작년에 착공식을 했잖아요. 또 이제 올해 중으로 우리 환영공원에 포스코에서 만드는 큰 체험형 조형탑도 이제 세우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쭉 갖춰져 나가면은 좀 관광산업의 실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이수민 학생 같은 경우에 안강호 포항에서 아예 하고 다른 지역도 내려오고 그런 쪽으로 좀 바뀌면서 포항이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식업이나 이런 것들도 또 발달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심 일자리 센터에 있는 창출도 많이 일자리 창출도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말 좋을 일자리 것 같아요. 부분도. 예. 근데 지금 네. 말씀해주신 그 관광 그 부근에 제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영일대 누각 바로 앞에 살고 있는데 어, 제가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이게 불편해요? 곤혹스러운 이야기. 시끄럽고. 네, 이게 저희가 그 동네로 이사 간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포항에 내려와서는 한 5년 정도를 살면서 3월부터 11월까지는 주말에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매 주말마다 공연을 하시고 그거를 또 큰 소리로 앰프로 저런. 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고 저런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시청에 민원을 진짜 많이 넣었어요. 아.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밤 11시, 12시까지 할 때도 있고 해서 전화를 드리면 이제 민원을 매 담당자가 매번 바뀌세요. 왜냐하면 매번 행사가 달라지니까. 근데 그게 매년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매년 반복이 되고 매번 그분은 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그치만 살고 있는 사람은 바뀌지 않고 그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민원을 제기를 하면 저는 이 정도 민원을 넣으면 어느 한 분은 좀 책임을 지고 전체 회의를 하실 때라도 이게 우리가 뭐 소음 방지를 좀 노력을 한다던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민원을 해결한 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가 돼서 1년 동안 너무나 편안하게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조용해졌군요. 네. 네. 그 전에는 정말 잠을 잘 수도 없고 새벽 4시까지 그 무대한 거를 다시 해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드릴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저는 제가 여기 내려와서 다시 살면서 제일 겪은 1순위 민원이었는데 어디 혹시 대중에 어디쯤 사시나요? 저 용일대 누각 바로 앞에 삽니다. 거기 아파트에 사시나요? 네네네. 이제 저희들이 고민이 뭐냐면은 관광 서비스를 발전시키면은 그와 관련된 소음이나 사람들의 그 유동이 늘어나서 또 오히려 교통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영일대 해수욕장하고 그 주변은 사실은 상업지역이라기보다도 주거지역 내지는 그 어업하는 뭐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없고 네. 오히려 자연 풍광이 아주 그냥 조용하게 파도 소리와 함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상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상업지구에 맞게 각종 소음이 날 수 있는 뭐 유흥업이라든지 또 특히나 이제 관광지로 바뀌니까 거기서 뭐 버스킹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주거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소중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상충이 돼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그런 부분인데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근데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기에는 사실 시에서 허가를 하시는 그 큰 무대 설치하는 게 제일 큰 고통이었거든요. 실제로 버스킹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앰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 들리긴 들리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이제 이미 다들 좀 익숙해진 상황이라 심각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장성동 두호동은 경상북도에서 인구 밀도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다 이사를 갈 수가 없는데 시에서 행사를 하실 때마다 너무 집 앞에 정말 100m도 안 되거든요. 바로 그냥 그 베란다 열면은 다 보이는 장소에서 하시니까 이거는 아마 아기를 키우는 집이었으면 더 심각했을 것이고 저희는 다행히 이제 코로나 그 상황에서 이제 조카가 살다가 그게 저 갔는데 그 아파트 하나 있는 곳 단독 네, 세대고 맞습니다. 예. 아. 거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게 들어서야 될 지역인데 그럼 좀 근데 주거 아파트가 들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아, 예. 충분히. 저희가 근데 문제는 그 문제네. 그 주변에 계속 상업화돼 나가는데 그렇죠. 계속 저 네. 설버리 쪽으로 해서 연암동 쪽까지 계속 상업화 지역이 확대돼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굉장히 사람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또 소음량이 높아질 건데 이거는 저희들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인 정책까지 같이 있어야 돼야 되는 거죠. 이건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네, 그래서 박수현 씨 의견. 네 민원이 이제 들어가면 이게 각 부서마다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을 이렇게 원스톱으로 좀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 부서나 이런 게 이렇게 상설이 되면 뭐 이번 달에 두호동에서 소음 관련 민원이 50건이 들어왔으니까 관련 부서들이 이제 협의를 하실 수 있게 이제 좀 누군가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해결이 안 되는 게 가장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서 민원을 제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자관 코로나가 그걸 해결해줬네요, 그죠? 네, 코로나의 순기능입니다.
그럼 민원을 제기하는 절차나 네, 그런 것들이 절차 조금 지금 체계적으로 네 됐으면 민원 그 번호는 예. 있거든요. 저희 포항시에서 되게 잘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가 있어서 늘 네. 전화를 받아주시고 늘 이게 되지만 사실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네. 콜센터에서 받은 민원을 이제 뭐 어느 분들이 꼭 책임을 지고 이게 해결이 될 수 그럼 있게 제가 해주셨으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자관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이 너무 밀접하게 돼서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네, 그죠? 왜냐하면 상업 지역을 점차적으로 주거 지역으로 바꿔버리면은 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쪽은 계속 상업화돼 나갈 건데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해운대 그래서 같은 경우는 백사장하고 해운대는 주거 지역이 멀리 떨어져 네 있죠.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건 없는데 우리는 도시 구조가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해운대보다 더 활발하게 행사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그동안 답을 못 받으셨던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오늘 받으셔서 네. 조금 희망을 가지시겠죠? 지금 너무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제가 한번 방문해 봤는데 어떤 아, 네. 직접이요? 언제든 오셔도. 제가 방문해 봤거든요. 어떤 네네. 집에. 그 가서 이렇게 바닥을 바라보면서 야, 여긴 주거 지역이 아니야. 이건 아파트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 아까운데. 혼자 이거 독점해서 보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게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들어가서. 그리고 바로 앞에 무대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니까 야, 이거를 사서 이걸 뭘로 바꾸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반상회 시장 경제에 회장님과 의해서 네. 어느 순간 그런 사업자도 나타나는 시기도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도심에는 주거 지역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심은 예를 들어서 뭐 그 도심이 만약에 주거 지역으로 돼버리면은 도시가 죽는 거예요. 그거는 잠자는 시간은 죽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도시는 사람이 이렇게 막 사는 지역 이외에는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유동량이 많아야 되고 활동이 있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를 올스톱을 시켜보면 도시가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도심에 아파트를 자꾸 지으려고 그러면은 옛날 형태대로 우리 지금 못 짓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꼭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고층으로 올리고 나머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하다못해 공원을 만들든지 광장을 만들든지 소통을 많이 해서 도심에 이게 경제 활동이든 문화 활동이든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지금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속양 쪽은 장기적으로 뭐 지구 지역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에 뭐 관광 산업을 위해서도 또 거주자들을 위해서도 좀 해결책을 내비칠 수 있는 오늘 시초가 되지 않았나 오늘 얘기가 그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해봅니다. 박수연 씨 질문 또 의견도 들어봤고요. 혹시 두 분은 질문하고 싶으신 이제 거나 있나요? 업종이 뭐 시장도 아시다시피 저는 캠핑카 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 한 말씀만 그냥 좀 부탁드리자면 시장님께서 지금 작년부터 이제 관광이나 레저 쪽으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 거를 네. 저는 제일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알고 아.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나 뭐 시에서 운영하는 SNS 나 이런 게 들여다봐도 이제 이렇게 포항을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 주업종이 그런 쪽이다 보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저는 제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의 고객들은 전부 다 일반 소비자들이거든요. 전국에. 그러면 되게 많이 포항으로 유입이 되세요. 많이 오시면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건 소개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차박지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번씩 캠핑카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물론 이렇게 어디가 좋습니다라고 소개는 해드리는데 이제 저는 캠핑을 다니다 보니 어디가 좋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네. 포항시에서도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캠핑족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먹거리를 사 먹기도 하고 구입도 하게 되고 관광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네. 겁니다. 그러면 그 유치를 위해서 차박지를 조그만 데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거나 중간중간 공중 화장실을 조금씩이라도 비치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요즘은 워낙 캠핑 쪽들 대세기 때문에 아마 포항에서도 조금 더
유익하지 네.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맞습니다. 지역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도 네네. 있겠네요. 차박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또 캠핑카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제대로 된 전기, 물, 그다음에 오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죠? 네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만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저도 그 부분 아무래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 게 안 갖춰져 있는 도시들이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비행위적인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뭐 오물 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시에서 어느 일정 부분 공간에 잘 이렇게 갖추어져만 있다면 아무래도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예, 소문도 알겠습니다. 나고. 네. 네. 차가 많이 팔려야 될 건데. 아 저는 뭐 경쟁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웃음을 보니까 자신감의 미소. 열심히 합니다. 네, 포항을 또 캠핑, 또 차박의 명소로 저도 많이 홍보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민 학생은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포항에 있는 병원으로 취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간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자유스러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 저는 또 개인적으로 지켜보면서 너무 훈훈한 느낌이 들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 앞으로도 많이 마련을 해 주실 건가요, 시장님? 예, 좋습니다. 많이 만들겠습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시민 패널분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함께 해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수민 학생. 어떤 질문을 해주시던 간에 다 대답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시장님께서. 네, 명료한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경험이 아마 이수민 학생에게도 오래오래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궁금했던 점, 또 드리고 싶은 말씀 등등 제가 막 다 쏟아냈는데 흔쾌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신경 써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제 좋은 포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빨리 더 내려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대화를 하고 시장님도 저희 말씀 잘 들어주시니까 정말 편하게 말 잘했고요. 또 실제로 보니까 화면보다 훨씬 또 인물도 잘생기신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네. 포항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면 좋겠고 또 이미 많이 생각하시고 힘쓰고 계신다는 것도 저도 오늘 또 깨닫고 가고요. 그래서 네.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이제는 부산보다 포항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 주변 사람들한테도 포항 너무 살기 좋다고 네. 다 이야기하고 다녀요. 감사합니다. 네, 최은경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불철주야 많이 뛰어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포항시민으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정책을 조금 늘려주시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장님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만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고요. 더 다음에 기회를 있으면은 많이 만들어서 더 깊이 있는 얘기, 더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힘든 시기를 우리 다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또 이런 것들 잘 극복해 온 게 우리 이 사람들의 삶이니까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 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미는 아까 말씀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메모하셨기 때문에 절대 잊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속 시원한 토크의 장을 마련한 속풀이 통통톡톡 포항 시민분들 그리고 이강덕 포항시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더 건강한 포항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확실히 되리라 기대합니다.
시민과 시가 소통하고 그 소통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면 뭐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면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해야 되는 게 증빙이 돼야 받을 수 있는데 네. 아기 낳고 누가 바로 소리가 끼치네. 아예 뭐 출산휴가가 아닌 이상은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인 사람이 뭐 내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지만 지원을 절대 받을 수가 맞아요. 없는. 경력 단절, 그렇네. 무조건 경력 단절일 네. 수밖에 없는 게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 계속 맞아요. 경력 단절일 그쵸. 수밖에 네. 없어요. 그 얘기를 그거를 또 올라갈 진짜 수 있는 몰랐네, 나도.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치. 그러다가 이제 뭐 하려고 하면 나이가 이제 40, 50대가 할 수도 없고. 네, 맞아요. 네, 그것도.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아이 낳아서 이렇게 뭐 좀 힘들고 이러면은 그냥 맡았어. 막 이렇게 24시간이라도 언제든지 가서 한번 맡겨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야 돼, 사실. 진짜. 근데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중앙동 같은 데가 센터를 크게 해가지고 24시간 맡기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와서 맡겨라, 예를 들어서. 그게 제일 예를 좋은 들어 저 옛날에 우토피아인데? 스파르타처럼 와서 맡기고 싶으면 맡기라. 철강 대신에 전선. 비용을 뭐 일반 사설 맡기면은 뭐 10시간에 뭐 5시간에 10,000원 든다면은 우리는 한 2,000원 받고 돈 안 받고는 안 되잖아요. 2,000원 받고 나머지 시비로 다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못해요. 이게 언젠가는 내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돈 그래 내고 하면은 예를 들어 고생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야 나 오늘 영화를 봐야 되겠다 하면 애기 그거 다 넣고 그죠? 24시간 그 돌보미가 있으니까 큰 센터를 해서 뒤에 그럼 애들 재워줄 수도 있고 먹여줄 수도 있고 뭐 애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그럼 아이디어 아니신가요? 이따가 또 찾아가고 네. 근데 아이 돌보기를 이렇게 조금 더 늘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예 맞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이제 마음 놓고 일하러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돌보미 인원을 네. 많이 늘리는 네. 그러니까 그죠? 예전에 그 무상급식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잘 살든 못 살든 다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해주자 이게 이제 되게 화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 똑같이 그냥 뭐 소득이고 뭐고 상관없이 뭐 결혼을 했든 아니면 미혼이든 비혼이든 상관없이 아이가 있는 집에 다 그냥 똑같이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을 해주자 하면 저는 분명히 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장님이 정말. 좋은 이야기. 네.